주식메이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종목은 HMM입니다. HMM 구 현대상선이라는 기업인데요. 오늘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었는데 10% 상승하고 현재는 3%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MM이 고점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했죠. 5만 1,000원대부터 2만 5천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2만 6천원이군요. 2만 6천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고점에서부터 이제 반토막 난 상황에서 오늘 10% 급등이 나온 그런 흐름입니다. 그럼 HMM은 과연 저점을 잡았을지 아니면 다시 하락으로 바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지 하나하나씩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HMM은 3분기가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2조를 돌파했습니다. 분기로 봤을 때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죠. 큰 원인은 이제 운임 상승과 이제 물동량 증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체되었던 상황이었는데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모두 해운 운임의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올해 이제 장사를 잘하다 보니 내년에 추정 보유 현금만 1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3조 원만, 심지어 13조 원에 달하면서 이제 회사의 EPS나 BPS가 이제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PBR은 1.4배거든요. PBR은 회사 청산 가치입니다. PBR 1 이하면 극저평가죠. 모든 것을 다 청산을 해도 남는 것이니까요. 1.4배면 엄청나게 저평가된 그런 상황이죠. 그만큼 올해 장사를 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HMM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매출액은 4조 원대, 영업이익은 2조 원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운임비 상승과 물동량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큰 실적을 냈는데요. HMM의 지금 시가총액은 11조거든요. 11조. 분기에 영업이익이 2조였으니까 이 분기에 상반기까지 2조 4천억인데 3분기가 2조였으면 올해 추정되는 영업이익은 못해도 5조는 될 거라 봅니다. 5조. 5조의 영업이익 대비로 시가총액 11조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렇다고 올해의 영업이익이 내년, 내후년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올해만 놓고 봤을 때 영업이익이 5조라는 것은 엄청난 성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장 참여자들, 특히 기관과 외국인들은 올해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도 보는 겁니다. 아, 내년도에도 가능하다.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 그러면 주가 상승은 크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4분기를 봐야 되는데요. 4분기는 계절적 비수익이기도 하고 최근 이제 컨테이너 적체로 인해서 해운 운임이 보합세가 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4분기 들어서 좀 적체를 보이고 있어서 4분기 실적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또 중국 전력난에 따른 생산 차질로 인해서 운송 수요가 감소된 것도 역시 감안을 해야 되죠. 내년도 1분기 말부터 항만 적체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1분기 말부터 적체되면서 정상화되는 것이 반영되는 게 내년 2분기쯤 되겠죠. 그러니까 올해 3분기까지 장사를 잘 해놓은 것으로 반영되는 수치가 지금 3분기. 그리고 4분기도 수치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년 1분기는 좀 다소 떨어지고 2분기부터 다시 개선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선반영을 하죠. 선반영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감안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추정 보유 현금은 13조, PBR 청산 가치는 1.4배, 굉장히 저평가된 현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수급을 보게 되면 한 달간 외국인은 1,500원을 매수했고 기관은 227억을 매수하면서 HMM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하겠습니다. HMM은 제가 작년도에 매도 시그널을 5만원대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49,000원부터 5만원 사이에 드린 바가 있어요. 지난 영상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매도 사인을 드렸던 것은 바로 월봉에서
이 120월선에 부딪히면서 저항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봉에서 120월선, 120월선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120월선은 저항이 되기도 하고 지지가 되기도 합니다. 상승 시에 부딪히는 120월, 120월선은 10년의 평균입니다. 10년 주가의 평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저항이 되고 또 강한 지지가 됩니다. 120월선에 부딪히면서 강하게 저항으로 작용하며 주가가 크게 밀린 거죠. 반대로 120월선이 밑에 있을 때는 지지로 작용합니다. 그럼 현재의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월봉에서 봤을 때 기준선 자리입니다. 기준선 자리인데 이것이 의미 있는 지지 자리가 될 것인지, 그래서 여기서 지지하고 반등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추가 하락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이 필요하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26,000원대에서 계속 횡보를 보였죠. 26,000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26,000원에서 횡보, 개걸음의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럼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는 거죠. 왜 26,000원에서 횡보를 했을까? 일봉에서는 241선, 241선은 횡보하다 주가 한 번 더 빠졌는데 여기서는 지지를 받았단 말이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주봉에서 답이 나옵니다. 주봉에서 보게 되면 60주선에서 지지를 받은 거예요. 60주선. 그러니까 일봉의 241선이 강한 지지가 되지 않고 주봉 60주선까지 밀린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어요. 일봉에서는 241선을 깨고 추가 하락이 나온 거죠. 근데 주봉에서 보면 60주선 지지가 나온 겁니다. 60주선 지지가 나왔는데 이것이 명확한 지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주식은 확신을 하는 게 아니라 확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주식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작업으로 하는 것. 확인을 해야 돼요. 확신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60전 지지가 확신을 갖고 지지를 받을 것이다,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기준선 지주입니다. 이것도 역시 확인이 필요하죠. 그럼 어떤 확인이 필요할까요? 현재 보시게 되면 우리가 주식의 흐름을 봤을 때 참여자들이 어디서 거래를 많이 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거래의 흔적들을 보면서, 그리고 거래량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주가가 주봉을 봤을 때 급등했던,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작년도 3월달의 모습 있죠. 그 3월달에 거래가 많이 되었던 자리가 바로 매물대입니다. 그 매물대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매물대 자리에서 지지를 못 받고 빠지면은 그 다음 매물대까지 가야 되죠. 그 다음 매물대,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가가 회복되는 것을 어떻게 확인되는가? 반등했을 때에 저항으로 작용되었던 자리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 자리, 1차적인 자리가 바로 일봉에서 241선 자리입니다. 241선 자리를 넘어서고 60주선을 터치를 해야 돼. 61선을 터치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확인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일봉에서 241선 위에 안착하고 61선을 터치해야 됩니다. 터치하는 순간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럴 때는 주가가 상승 시그널을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승 시그널을 보내는구나. 61선 위에 241선이 안착하고 61선을 터치했을 때, 현재 보시게 되면 61선이 많이 누웠잖아요.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61선에 121선을 깨면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주가의 흐름은 이 61선이 누웠던 61선이 반등을 하려면 이렇게 하락하다가 조금씩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파도의 흐름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급반등은 어렵겠지만 이제 61선이 완만하게 변하는 모습이 필요하죠. 주가의 흐름을 잘 보시면 241선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이지만 121선과 61선은 다 하락 추세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하락의 패턴을 상승으로 전환시키려는 그 노력이 오랜 시간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주가 핸들링하는 모습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상승 시그널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터치하면서 급반등은 어렵겠지만 다시 주가가 되돌림 하락이 나오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고점 낮아지면서 계속 반등이 나올 때마다 지금 제가 그려드린 추세선, 이 추세선에서 계속 저항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등했을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여러분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죠. 주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상승 시그널을 확인하는 작업이 분명히 거치더라도 상승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계산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주가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내가 매수했던 가격이 4만원, 5만원이니까 거기까지 기다리자, 그런 것은 별로 좋지 않죠. 이렇게 저항권에서는 또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면서 이렇게 N자형 패턴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N자형 패턴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첫 번째의 관문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1선의 터치하고 그 다음에 저항권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급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상승 시그널 확인하고 상승 추세선 저항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좋다는 것입니다. HM이 그려가는 그림은 일방향으로 가는 그림이 아니에요. 하락을 할 때도 보시면 파도를 그리면서 빠지죠. 이렇게 파도를 그리면서 빠집니다. 그럼 상승도 어떻게 나와요? 상승도 이런 식으로 파도를 그리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파도를 그릴 때마다 저항대에서 고점 매도하고 저점 매수하고 이렇게 트레이딩, 고점 매도 저점 매수하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해야만 여기서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트레이딩 전략으로 해야 손해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응을 해야만 HMM에서 그동안 손해봤던 것들을 만회하실 수가 있어요. 자, 상세 대응 전략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HMM 또는 HMM을 이렇게 발음하면 흠이 되니까 이렇게 문자 주십시오. 문자 주시면 어떻게 트레이딩 전략으로 해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등에서 상승 시그널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그런 다음에 상승을 확인한 다음에 눌러줄 때 추가 매수 대응하고, 그 다음에 추세선 저항에서 부딪힐 때 매도하고, 이렇게 매도해서 어느 정도 이익권 아니더라도 일단은 매도해서 다음 하락 시에 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고점 매도 저점 매수하는 전략으로 해야만 손해를 빨리 만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HMM 또는 흠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